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한경찰학원 경찰학을 전임하고 있는 서진호입니다. 여러분 8월 3일 토요일 여러분 74기 경찰간부 시험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난이도가 여러분들 형사법, 헌법 그나마 조금 무난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경찰학이 꽤 많이 변별력을 요해서 크게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있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주말 동안 여러분들 채점도 하고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꽤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서는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합격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수험이라는 과정이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결과론적으로 합격, 불합격, 이 유무에 따라 타인의 인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 자체는 합격과 불합격입니다. 조만간 여러분들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오겠죠. 시험 잘 보신 분들은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물론 마음은 아플 겁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74기 경찰 간부 시험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2주 후에는 2차 순경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학습을 여러분들 꼭 이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74기 경찰 간부 필기시험 경찰학에 대한 총평 해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사이버 경찰청에 문제 및 가답안이 업로드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미치도록 해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월 3일 토요일 자정쯤이죠. 여러분 그때 총평 문제 해설지를 저의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죠. 공기출에 여러분들 업로드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랑이지만 좀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가장 먼저 업로드를 했습니다. 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모든 지문에 대한 상세 해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업로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 경찰학 34번 문제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에 대하여 이의제기 복수 정답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해설지 문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자랑을 해도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문제의 유형, 태도, 난이도, 함정 요소의 대거 유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들 서진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 그리고 마무리 때 했던 출제 탐지 모의고사 여러분들 유형이 너무 비슷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문 그대로 그리고 지엽적 부분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이 꽤나 많이 적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사로서 적중을 했다 이런 표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적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적중 못한 부분 있습니다. 강사가 신입니까? 아니죠. 출제위원회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선의 유형의 적중, 적정선의 지엽적인 부분의 적중, 적정선의 문제 지문의 적중은 강사로서는 꼭 필요하겠죠. 이번에 여러분들 박스형 문제가 11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시즌1 모의고사와 시즌2 모의고사, 그리고 저 네이버 카페에 월마다 무료로 올려드리는 모의고사에도 제가 여러분들 박스형이 기본적으로 8개에서 12문제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무 뭐랄까요? 기출이 많이 되고 있는 지문들, 그건 여러분들 기출 문제에서 다 해결하시는 거죠.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 지엽적인 부분도 일정 부분은 내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상 판례 부분들, 그리고 박스형 문제,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저의 모의고사가 유형 자체가 이번 경찰학 시험과 매우 유사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각설하고 해설 작업 이전에 여러분들 본격적인 총평을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네이버 카페에 총평 문제 해설 모두 업로드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 문서를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학의 기초이론 파트에서 10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한국경찰사와 외국경찰사를 합쳐서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경찰 조직법, 경찰 공무원 인사 관련법, 경찰 작용법, 경찰 구제법 관련해서, 즉 경찰 행정법 관련해서는 총 1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경찰 행정학은 7문제, 그리고 분야별 경찰활동에서 8문제가 출제됐고요. 특이사항으로 34번 문제 112 치안종합상황실 복수정답 가능성을 제기했고, 여러분들 오늘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이의제기와 관련된 답변서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34번 112 치안종합상황실은 정답 없음, 즉 복수정답으로 여러분들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이번 경찰학 시험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중상급입니다. 하급 문제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중상급 문제가 꽤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꽤 많이 어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간부 경찰학 시험은 85점 이상을 받았다면 충분한 합격권이 될 것이다. 그리고 80점 이상 받으셨다면 필기 합격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80점 미만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엄청나게 고득점 받으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번 시험은 80점 미만은 조금은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서든 고수들은 존재합니다. 90점 이상 받은 사람들도 꽤 있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합격 가능성은 85점 이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경찰학 문제의 핵심 요지는요, 출제위원들의 고민, 이걸 들여다보면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변별력에 집중을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할 때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꼼꼼히 읽으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해당 지문들에 대해서 이 지문에서 어떤 함정이 있을까, 이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번 시험에 그나마 여러분들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경찰학은 그 어떤 과목보다도 함정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옳은 지문 그 자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함정 포인트 이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변별력에 집중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출지문도 꽤 있었습니다. 기출지문을 변형한 문제도 꽤 있었습니다. 법령 조문에 지엽적 부분도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례도 일부 출제가 됐습니다. 즉 이번 시험은요 전반적으로 기출 기반, 지엽적 부분, 새로운 판례가 골고루 출제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기출지문, 기출 기반은 꼭 맞춰 주셔야 되고 지엽적 부분과 처음 보는 판례는 소거법 능력이 꽤 많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표적인 특징으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경찰학은 행정법 아닙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행정행위의 전환 등. 여러분들 제가 그거 절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방대한 판례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법 부분에서 여러분들 행정기본법, 행정행위의 의 종류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찰구제법도 행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법령 조문만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판례 볼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개념과 판례를 꼼꼼히 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 수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행정법 깊이 있는 부분 출제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의 행정법의 어느 적정선에 깊이 있는 부분들 방대한 판례들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경찰학에서 언급이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찰 간부 시험에서 선택 과목으로 행정법을 선택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거 이익을 보겠죠. 이건 여러분들 선택 과목의 선택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원리와 형평성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통적인 경찰학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번에 행정법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시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거의 6문제 정도 대거 출제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경찰학에서 경찰 작용의 꽃은 경직법이죠. 그리고 제가 경직법의 출제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여러분들 경직법이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박스형이 10문제 내외가 출제됐는데 간부는 박스형 많이 출제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의 적중 모의고사 시즌1, 시즌2 네이버 카페 무료 모의고사 마무리 출제 탐지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 꽤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2024년 서진호 경찰학 커리큘럼 기본서에서 대부분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문제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2문제 정도 반영 안 된 건 모든 강사님들 교재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공부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7구급 시험의 일반 행정법, 이론, 방대한 판례 이 부분에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경찰학과 관련된 행정법을 최소한으로만 정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출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지문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 기출지문을 변형한 것도 있다 그랬죠. 따라서 무조건 1순위는 기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변형 문제, 지엽적 문제, 판례 문제 차원에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는 얼토당토 않는 행정법 이상한 판례 다 언급하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라 전통적 경찰학 범위 내에서 함정을 많이 포진시키는 문제, 그런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저의 모의고사 이런 거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는 제가 강조드리죠.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공부를 해라.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 지문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함정으로 출제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는 그런 방향성을 찾으셔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74기 경찰간부 경찰학 시험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번 해설 강의는 중상급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약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시간 반 정도 동안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 해설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테이크로 가니까 여러분들 조금 지겹더라도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여러분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경찰 개념 형성 변천 설명 중 적절한 것.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비경찰화입니다. 여러분 비경찰화라는 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일반 행정기관에 이관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보안경찰 사무를 다른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한다. 틀렸죠?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이관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2번을 보시면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하였다. 틀렸죠. 여러분 위생사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영미법계 경찰 개념 경찰권 발동의 성질 범위 경찰권 발동의 성질 권력적이냐 경찰권 발동의 범위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냐. 여러분 이 중심은 대륙법계죠. 여러분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주민자치권에 기초하여 치안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미 군정시기 경제경찰 고등경찰 폐지 위생사무 위생국으로 이관 소방 업무를 시읍면동의 소방부로 이관 대표적 특징이었죠. 따라서 여러분들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의 관할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가를 보면 여러분 가는 지역 관할이죠.
토지관할,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정한 한계가 있다. 바로 여러분들 지역관할의 예외를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가 지문은 옳은 지문. 자, 여러분 나를 보시면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이런 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공간지역, 외교관의 개인 주거, 심지어 여러분들 외교관의 주택, 승용차, 보트, 교통수단 모두 포함이죠. 불가침의 영역이죠. 자, 여러분 다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외교관, 외교관 가족, 외교특권 가진 사람, 한마디로 치외법권이죠. 자, 이 사람들에 대한 관련 범죄 수사를 할 때 외교특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범죄 수사 규칙에 이 원론적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를 보시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 등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신체 구속은 가능합니다. 일시적.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죠. 자, 그러면 가나 다라 전부 다 옳은 설명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찰의 관할도 되도록이면 틀리면 안 될 정도로 출제가 되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의 분류입니다. 적절한 것. 여러분 경찰의 분류도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가,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교통은 보안경찰, 건축은 협의의 행정경찰. 이런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질서경찰, 봉사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 맞죠? 봉사경찰은 비권력성. 따라서 옳은 지문이죠. 다, 예방, 진압, 발동 시점. 예방은 사전적으로, 진압은 사후적으로. 옳은 지문이죠. 라, 국가경찰, 자치경찰,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른 분류. 자, 자치경찰은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틀린 거 보이시죠? 국가경찰이 중앙 집권적 형태로서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마, 행정경찰, 사법경찰, 삼권분립 사상에 기초하여 경찰의 목적 임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1795년 프랑스의 재화혁명법전에서 최초로 구분하였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가, 나, 다, 마 해서 여러분들 총 4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1번, 2번, 3번까지는 거의 되도록이면 틀리면 안 된다.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볼까요? 여러분 4번도 되도록 틀리시면 안 됩니다. 꼭 맞춰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를 보시면 여러분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는 뭐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의 최우선 순위는 뭐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죠. 자, 나를 보시면 공공의 안녕 제1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이죠. 저의 모의고사에서 주구장창 냈던 문제입니다. 자, 다. 위험은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정적 위험. 자, 여러분 여기서 추정적 위험이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여러분들 오상위험. 이해되셨습니까? 위험은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으로 분류되죠. 틀렸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질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정제 조건으로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 공공의 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치안 서비스 제공이 계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 다 두 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4번 문제도 꼭 맞춰 주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 협의의 경찰권. 여러분, 협의의 경찰권이라는 건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유사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사회 공동의 안녕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자, 여러분들, 협의의 경찰권이에요. 따라서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발동할 수 없다. 틀렸죠? 건축, 위생, 보건, 영업, 철도, 산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일반 행정기관에서 발동할 수 있죠. 자, 3번. 여러분 3번의 주제는요,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의의 경찰권으로서의 경찰 긴급권입니다. 자, 따라서 급박성, 긴급성, 법령상의 근거, 여러분들 경찰 긴급권의 의의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의회 경찰, 국회 경호권이죠. 법정 경찰, 법정 질서 유지권이죠. 여러분 이것은 협의의 경찰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경호권, 법정 질서 유지권은 바로 특별 권력 관계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통치권이 아닌 특별 통치권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도 여러분들 맞춰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5번 문제까지 일단 여러분들 적정선의 공부를 했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모두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기준으로 22년 이전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죠. 그런데 22년 이후부터 적극행정, 소극행정,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출제되기 시작했고 이번 연도에도 여러분들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출제될 가능성 엄청 높다 그랬고 제 모의고사에서도 이 주제를 정말 많이 언급했습니다. 1번 사전 컨설팅 감사. 어떠한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법령 해석 잘 모르겠다. 어떤 방향으로 일 처리할지 모르겠다. 컨설팅 받아라. 누구한테? 감사관에게. 그 컨설팅을 받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라. 자, 2번. 여러분 사전 컨설팅 대상기관. 여러분 여기에 경찰청장,
포함 안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들 2번이 틀렸죠. 자,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감사 의견서대로 업무 처리해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면책이 왜입니까? 왜 합니까? 감사 의견서를 토대로 적극 행정을 추진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들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의 모의고사에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6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7번 문제는 경찰의 기본 이념을 물어보죠.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었어요. 출제되었다면 한 두세 문제 과거에 출제된 건데, 여러분들 민주성, 합법성, 인권 존중주의, 정치적 중립성, 경영주의, 그 법적 근거를 물어본다고 보면 되시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민주성은 조직과 국민관계, 조직 구성원 상호관계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우리 모든 행정을 관통하는 대원칙이죠. 여러분,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없다? 여러분들 행정기본법 제8조인가 9조일 겁니다. 명시적 규정이 있죠. 어떻게? 법치행정의 원칙. 2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권한 분배하고 민주주의 의식을 확립해야 된다. 대내적 민주화, 대외적, 대내적 구별할 수 있어야죠. 자, 여러분들 헌법 제10조, 국자법 제5조, 그리고 경직법 제1조 2항 인권 존중주의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7번 문제도 거의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죠. 자, 다음 여러분들 8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8번 문제도 쉽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부권주의, 2번 소외, 3번. 여러분, 3번은 전문직들이 공적 이익에만 이용하는 문제점. 여러분, 공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거, 그건 문제점이 아니라 장점이죠. 오히려 문제점은 전문가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점이죠. 3번이 틀렸죠. 4번, 여러분, 차별.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경찰에 접근을 차별, 경제적 차별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꼭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9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이 9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요, 2022년 내외에 제정돼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중요 부분은 다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수업에서도 강조를 드렸어요. 형의 감면은 감면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보상금은 신청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포상금은 지급해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제가 출제 가능성 있으니까 꼭 모든 지문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형해 감면 임의, 보상금 신청 있으면 강행, 포상금 임의, 여러분들 이렇게 공식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쉽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아직은 아주 유명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암기 공식 방법을 접한 사람이 많이는 없다라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1번은 당연한 내용이고요. 2번, 3번, 4번 구별 기준. 여러분 이거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0번 문제. 여러분들은 김구, 안맥결, 차이력, 문영순, 안병아, 이준규, 최중락 이런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기출 문제가 많아서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질문은 최하급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등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인물과 6.25 전쟁 관련 인물을 꽤 많이 출제했어요. 그래서 나석주, 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 투척, 김용원 제2대 경무국장, 김석 윤봉길 의사 지원, 김철 의경대 심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문제 똑같이 출제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똑같이 출제했습니다.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 다 옳습니다. 정답 1번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출이 많이 된 김구 선생부터 최중락 수사경찰 표본까지는 너무 쉬워요. 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 6.25 전쟁 중의 주요 인물, 여러분 출제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맞춰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최상급 난이도가 바로 이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11번 문제는 저의 기본서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난이도 문제까지는 제가 모의고사로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지엽적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출제가 되는 바람에 저는 기본서에는 있지만 이걸 문제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번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번은 쉽죠. 로버트 필 수도경찰청 창설. 자, 다음 여러분들 1964년 경찰법을 제정해서 삼원 체제를 설정했습니다. 2002년 경찰개혁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여러분들 내무부 장관의 권한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국 경찰 현재 모습이 언제 갖추어졌냐면 2011년 경찰개혁 사회책임법. 이때 여러분들 사원체제,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 장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1번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최상급 문제였다. 그러나 여러분들 11번 문제를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만 어려웠던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경찰학 100점 맞으려는 목표로 공부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경찰학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100점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번 문제는 틀렸어도 여러분들 절대 개념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2번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여러분 제가 이거 강조 드렸는데요. 간부시험은 범죄학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범죄론 출제가 거의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문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순경시험은 범죄학이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범죄론이 3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걸 감안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 적절한 것.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을 찾네요. 1번. 기존 경찰 인력과 자원을 배치한다. 전략지향. 2번. 순찰한다. 여러분 지역사회가 순찰을 한다. 이거 여러분들 이웃지향이죠. 공식적인 민간 순찰을 실시한다. 제가 여러분들 이웃지향적은 공식적 민간 순찰 실시, 이것도 여러분들 꽤 많이 모의고사에 출제했습니다. 3번. 법 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강조한다. 조직범죄, 중범죄, 이거 여러분들 전략지향. 4번. 문제 해결에 대한 합리적 분석, 이거 여러분들 문제지향에 가깝죠. 따라서 이웃지향, 민간 순찰 실시, 이것만 알고 있었어도 답 바로 2번으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되도록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3번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 13번은요. 경찰 통제의 필요성과 기본 요소라는 원론적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행정 통제 부분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내부, 외부, 민주, 사법, 사전, 사후,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청 감사규칙, 경찰 감찰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셨죠? 그런데 이 기본 요소는 공부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 주제는 거의 모든 강사님들 교재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원론적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경찰행정 통제의 기본 요소가 권한분산, 정보공개, 국민참여, 책임추궁, 피드백,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인권보호는 통제의 요소가 아니라 보호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권한분산, 정보공개, 국민참여보장 플러스 책임추궁.
피드백, 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근원을 말씀드릴게요. 2004년쯤일 겁니다. 이때 이은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교재를 집필합니다. 그래서 이 이은주 교수님이 주장한 경찰행정 통제의 기본 요소 5가지가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 엄청 저명하신 대학 교수님들, 그 이후부터 대학 교수님들 교재에 경찰행정 통제를 설명할 때 원론적 이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경찰행정 통제의 기본 요소 5가지 이 근원까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번 문제가요 조금 아쉬워요. 물론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느낌적인 느낌, 즉 감각으로 3번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감각은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건 아니죠. 명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는 맞추신 분들도 있을 거고 틀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경찰학 강사님들 수험 교재에는 거의 없다. 여러분 제가 경찰학 박사 밟을 때 공부했던 대학 교재, 그때 제가 한 경찰학 박사 과정에서 경찰학 기본 교재를 5권 정도 봤거든요. 유명하신 분들 거, 동국대 출신 대학 교수님들 거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적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4번. 여러분 경찰 행정학, 경찰 홍보관리죠. 여러분 가는 PR, 공공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협의의 홍보, 나의 좋은 점만 알리는 거죠. 나는 대중매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대중매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면서 한편으로는 경찰의 긍정적인 면을 알리려고 한다. 상부상조한다. 대중매체 관계, MR이죠. 여러분 정답 2번이죠. 이 문제도 여러분들 기출된 거예요. 기출된 걸 조금 다른 형태로 낸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14번 문제 틀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5번. 시도 자경이 위원 결격 사유 당적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1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결국에는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죠. 경검국군 3년. 여러분 이런 규정이 있었나요? 자, 4번. 선거 취임 퇴직한 날부터 3년. 다 3년이었죠. 그런데 공립대학의 부교수 이런 표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자경이 위원 결격 사유 333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암기 공식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거 숙지한 사람은 공립대학에 뭐 국공립대학이라고 하죠. 왜? 부교수 이런 표현은 전혀 없었다. 자, 여러분 16번. 여러분 이거 제가 경찰청장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비교 구분하는 문제 낸 적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같은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임기 같습니다. 중임할 수 없다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국회에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습니다. 자, 헌법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똑같았죠. 다. 여러분, 자경위의 위원장, 상임위원, 자경위, 시도자경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되죠.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짜증났던 게 시도자경위 전체를 물어보면 위원장,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종특별시는 뭔가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혼란 느끼셨죠? 세종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해서 달리 볼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세종특별시를 물어보면 야, 나 다음에 세종특별시 특강을 해야 되나? 그런데 안 할 겁니다. 왜냐? 이런 문제는 너무 지엽적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별표 치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냈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시도지사가 자경위에 제의를 요구하는 건 자경위의 의결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독한경찰 현장 강의실에서 제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자, 그런데 행안부 장관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분필 좀 바꿀게요. 여러분,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제의를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 법령 위반, 공익저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문 제 모의고사 똑같은 지문입니다. 뭐 똑같을 수밖에 없죠. 법령 조문이니까. 여러분,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자경위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가 수립하죠. 이때 자경위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니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주의하라고 했죠. 여러분, 시즌 1, 시즌 2 보시면 지문 완전 똑같습니다. 지문 완전 똑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 물어보네요. 여러분, 적절한 것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0. 그래서 이 16번은 여러분들 조금 변별력이 있는 문제예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다. 난이도 중상급이다. 자, 다음 17번. 여러분, 고충심사. 과거부터 중요했던 주제죠. 여러분, 고충심사는 자경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러분, 고충심사든 뭐 징계심사든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제야죠. 자, 옳은 지문, 옳은 지문. 자, 다를 보면 여러분, 이거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위원장 제외하고 2분의 1 이상입니다. 좀 지엽적으로 나왔죠. 여러분,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여러분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어딥니까? 별도 기관은 없다 그랬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그랬죠. 자, 어떤 업무 봅니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거친 사항에 대한 재심, 경정 이상 고충심사. 자,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것은 가, 나, 다, 라.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17번 문제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쭉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11번 13번 영국경찰 경찰행정통제 이 정도가 여러분들 그나마 좀 틀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이런 유형들은 제가 계속 하나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8번 봅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 책임이죠. 답을 찾는 건 너무 쉬워요.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경무관 이상. 여러분 행안부 소속입니까? 틀렸죠?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죠. 1번이 너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도 여러분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1733 17명 이상 33명 이하 중앙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1151 11명 이상 51명 이하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제가 다 암기 팁 가르쳐 드렸죠. 자, 다음 여러분들 이 19번 문제가 조금은 아니 제법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기본서에 다 설명드렸거든요. 자, 이건 여러분들 당연퇴직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 첫 번째가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임용결격 사유까지 함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여러분 경찰공무원법상 복수국적자 임용 안 되죠.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상에는 여러분들 주로 금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법상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이 대부분이라 그랬죠. 자격정지 이상. 자, 여러분 라부터 볼게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치료감호 확정 집행유예 포함 5조. 그러면 여기에서 다를 보시면 이게 틀렸죠. 여러분 다를 보시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자격정지 이상 형 플러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당연퇴직이 되려면 이게 여러분들 구석에 있는 부분이에요. 구석. 수뢰죄
다음은 여러분들 수뢰, 횡배. 다음 성범죄. 이런 경우에만 당연퇴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배임이 아니라 배임 수중죄라고 했죠. 참 출제위원분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이번 경찰 간부 경찰학 40문제 제가 먼저 해설하기 전에 풀거든요. 정확하게 32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꼼꼼히 봤던 게 이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딱 막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9번 문제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저는 이번 40문제를 32, 3분 동안 풀면서 모두 맞추긴 맞췄지만 와 이거 까딱 잘못하면 저 같은 사람도 경찰학 강사님들도 한두 문제는 충분히 틀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출제위원분들 진짜 대단하세요. 대단하라는 걸 여러분들 그렇게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개죠. 정답 2번. 여러분들 이걸 제가 왜 지웠을까요? 11번, 13번, 19번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한다. 자, 다음 여러분들 20번. 여러분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 1번과 2번인데요. 여러분 이 1번, 2번 지문은 우리 경찰학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1번, 2번 지문이 24년 승진시험 지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셨던 사람은 맞췄죠? 여러분 1회 15일 이내 포상휴가가 아니라 10일 이내 포상휴가입니다. 2번 연일 근무자, 철야 근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그 다음날 1일 전체를 휴무 허가하는 거. 두 가지거든요. 연일 플러스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2번 틀렸죠. 3번 비상근무의로 틀렸죠. 50%까지. 연가 억제 아니죠. 연가 중지죠. 그래서 지금 3번은 병호를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 4번. 4번은 여러분들 기출지문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1번 봅니다. 여러분 21번 지문이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번 여러분 중요 판례였죠? 2번 옳은 지문. 여러분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작년에 출제된 거예요. 순경시험에서 250cc 2종 소형으로만 운전할 수 있잖아요. 결부시키면 안 된다. 여러분 3번 김호중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김호중 사건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 출제될 가능성 있다 그랬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학적 증명, 객관적 증거. 여러분 4번은요. 형식적 요건에 국한하지 마라.
즉 하나의 면허번호, 이 하나의 면허번호에 여러 가지 운전면허 종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 21번 판례가 어려운 것 같지만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잘 기억한다면 4번 한 개의 면허번호에 관리되고 있다라는 형식적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별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22번 봅니다. 여러분, 경직법 문제가 많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1번. 이거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냈어요.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문은 신분 제시 의무, 판례는 이 신분 제시 의무의 완화된 입장. 그래서 객관적으로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틀렸죠. 2번 조문이죠. 흉기 조사할 수 있다. 3번 조문이죠. 4번 조문 똑같이 나왔죠. 22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심 검문 시 신분증 제시 관련해서는 조문은 신분 제시 의무를 규정하면서 판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신분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3번. 참 여러분들 이거 제가 또 지웠네요. 11번 문제 어려웠고 13번 문제 대부분 교수님의 교재에 없었고, 다음 당연퇴직 19번 문제. 여러분 23번 문제는 사례형이죠.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례형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긴급구호 받았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 거절할 수 없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임시 영치할 수 있죠. 어디에? 경찰관서에. 자, 다 경찰관이 긴급, 그러니까 구호 기간에 즉시 인계했다.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랬죠. 이 보고를 받은 관서장은 구호기관의 장이나 감독행정청에 통보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다 조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례형만 뺀다면 전부 다 기출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다 옳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3번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경직법이 많이 나와서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24번. 여러분, 조문입니다. 보상금 최고액 5억 원. 보상금 심사위원회 한 명 5명이네. 한 명 위원장 포함한 5명이네. 여러분,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위원만 있죠. 4번.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수할 때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하라고 통지하죠. 5, 40, 합은 50. 24번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다 규정이 있죠. 이 다 규정은
손실보상금 환수 규정과 동일해서 암기하기 편하다고 했잖아요. 자, 다음 여러분들 25번 봅니다. 여러분 25번 살수차 관련해서 제가 모의고사에 꽤 많이 출제했습니다. 자, 여러분 해산명령, 해산사유 고지해야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해야죠. 가능한 방법 다 동원하고 해야죠. 여러분 살수차 사용요건 기준, 여러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법률 유보 원칙 위배한다고 엄청 문제 냈습니다. 자, 무기, 분사기 체류탄, 살수차, 사용기록 보관 3년, 사용 일시 장소 이런 거 포함되죠. 여러분 문제는 4번인데요.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 이론서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수압 기준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3, 5, 7, 13바 3바, 5바, 7바, 13바. 그래서 여러분들 7바가 아니라 5바입니다. 5바.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25번 문제는 살수 거리별 수압 기준을 몰랐어도 1, 2, 3번이 딱 봐도 옳은 지문으로 거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을 감각적으로 정답으로 체크하는 것도 실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5번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었으나 정답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6번 봅니다. 자, 26번 범죄의 예방과 제지. 여러분 제 이론서에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판례 4개 정도 언급됐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목전에 뭔가 행해지고 있어서 예방한다, 경고. 이 목전의 행위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긴급한 경우다, 제지. 조문이죠. 여러분 범죄의 예방과 제지뿐만이 아니라 경직법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그랬죠. 다. 제지는 유형력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원도, 비례의 원칙. 옳은 지문이죠. 라. 제지를 하려고 한다. 이 제지는 제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때에만 적법성이 인정된다. 옳은 지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범죄 예방과 제지 관련 판례가 많지 않거든요. 3, 4개 정도 됩니다. 다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7번. 여러분 이 27번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 적절한 것. 여러분 도로교통법이든 또는 경범죄 처벌법이든 이 통고 처분은요, 그 내용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자, 가를 보시면 범칙자 성명, 주소가 확실하지 않다. 여러분, 이 사람 범칙금 통고 대상자입니까? 틀렸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직결심판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통고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아니라고 했죠.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고 처분 받고 나서 범칙금을 냈어요. 여러분, 범칙금 내고 나면 끝난 겁니다. 따라서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여러분, 지문이 긴데요. 여러분,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따른 통고처분. 다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른 사고, 업무상 중과실. 여러분, 이건 목적과 내용이 다르죠. 따라서 병과할 수 있다. 업무상 과실, 취사상 다 병과할 수 있죠. 따라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27번 문제도 어려운 것 같지만 통고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했다면 모두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다가 적절하네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8번 봅니다. 여러분, 28번 국가배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제가 국가배상법은 판례의 중요성 강조드렸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우리 교재에 있는 판례가 아니라 새로운 판례가 제법 언급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본질적 내용을 숙지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답 바로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면책조항 있죠. 군인, 경찰, 예비군 대원. 여러분, 이 사람 면책조항은 일반 직무 집행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만 알았으면 여러분들 면책 관련해서는 일반 직무 집행도 면책 단서 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1번을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1번 보고 일반 직무 집행? 이거 배상 책임 면책 포함되는데? 그래서 면책되지 아니한다? 아닌데 면책되는데? 라고 여러분들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2번, 여러분, 도주하는 차량 순찰차로 추적하는 거. 여러분, 그 추적 행위가 위법합니까? 위법하다고 할 수 없죠. 3번, 여러분,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에 투입할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가 관리감독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통할아버지가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 정리를 합니다. 엄청 위험한 곳인데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시켰다? 자, 이 경우 지자체 관리 권한 감독이 있잖아요. 배상 책임 부담해야죠. 여러분 4번도 잘 보세요.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다. 자, 그런데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한데요. 이거 여러분들 적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죠. 위법성이 인정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8번도 지문 길고 어려워는 보이지만 면책조항, 군인, 경찰, 예비군 대원 등등 이 면책조항에는 일반 그러니까 뭐 전시, 사변, 훈련 여기에는 일반 직무 집행에 관하여도 포함된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9번 문제. 자, 여러분들 조직 편성의 원리는 제가 무조건 100%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원리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위관계를 구성한다. 계층제죠. 적절하지 않은 것. 계층제의 원리와 적절하지 않은 것. 질서 통일성 확보. 신중한 업무 처리. 그러나 단점으로는 경직 과초래. 여러분 4번이 틀렸죠. 4번은 전문화 분업화의 원리죠. 여러분 29번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고 또 지웠네요. 11번 문제, 13번 문제, 19번 문제. 당연퇴직. 이제는 지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 자, 여러분 계급제 직위분류제도 거의 100%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적절한 것. 여러분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 여러분 제교제의 계급제 이꼬르 일반행정가, 직위분류제 이꼬르 전문행정가 완전히 명시되어 있었죠. 자, 여러분 다음 나다. 직위분류제는 부서 간 행정협조에 유리하지 않죠. 전문화되어 있는 자기 업무밖에 모르니까. 직위분류제 인사배치는 비신축적이죠. 보수체계 합리적 기준은 직위분류제죠. 어려운 직무를 맡을수록 돈 많이 주는 거죠. 계급제는 호봉제니까 합리적 기준은 아니죠. 권한과 책임의 한계, 계급제는 주로 상관이 주고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직위분류제죠. 계급제는 신분 보장에 좋죠. 다 틀렸네요. 여러분 정답은 1번. 30번 문제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된다. 자, 다음 여러분들 3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1번 예산제도입니다. 품목별. 여러분 적절한 것이네요. 여러분 품목별 예산제도가 재량 범위가 확대됩니까? 여러분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이죠. 따라서 예산 범위가 재량 범위가 확대되지 않습니다.
성과주의, 사업에 집중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단위원가 계산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답은 2번이네요. 기획, 사업구조, 예산, 이건 자본예산 제도가 아니라 계획예산 제도죠. 자본예산은 경상지출, 자본지출. 다음 4번. 여러분, 연기준 예산 제도는 1년 단위로 연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장기적인 계획입니까? 틀렸죠? 단기적 계획이죠. 1년마다 하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정답 2번이죠. 여러분 31번 문제도 되도록이면 맞춰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2번 문제. 여러분 이 32번 문제가 여러분들은 대부분 공문서의 종류 이 정도만 공부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공문서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결제, 기한 여기까지 제가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1번 지문은요 제 모의고사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 원칙은 문서를 발신할 때는 기관장에 결제가 있어야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할 때는 보좌기관의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3번 보겠습니다. 경찰 감찰 규칙. 자, 여러분들 적격 심사 3년마다 합니까? 틀렸죠? 2년마다 하죠. 여러분 감찰 정보 심의회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임의 설치 기간입니다. 따라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여러분 감찰정보심의회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역적 부분이 한번 언급된 겁니다. 그러나 정보심의회는 임의 설치 기간이라는 것만 알았어도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위원 구성은 3명에서 5명입니다. 틀렸죠. 자,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민원 통보 사건이죠. 여러분 민원 통보 사건은 2개월 이내 처리해야 되고 연장 가능하다 그랬죠. 자, 4번. 여러분 민원 사건 접수했잖아요. 민원 통보 사건. 그러면 여러분들 민원인에게 뭔가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이거 여러분들 매 1개월 경과한 때 진행 상황 알려줘야 됩니다. 감찰 조사 종결했을 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경찰 감찰 규칙은 1번과 3번은 기출 기반이고요. 다만 2번과 4번이 조금 지역적 부분에서 나왔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4번 지문은 당연히 제 교재에 언급이 돼 있죠. 1개월 경과한 때 사건 종결 났을 때 민원인한테 통지해 줘야 되는 게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의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34번 문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오후, 오늘이 8월 5일 월요일이거든요. 오늘 월요일 1시 30분 정도에 이의제기 댓글 답변이 달렸어요. 복수 정답. 완료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24년 7월 24일에 112 치안종합상황실이 전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지금 이 시점, 그런데 시험은 8월 3일이었어. 따라서 이런 시험 전에 막 개정된 건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제를 한다고 한다면 출제위원이 지금 과거 규정으로 출제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청 관계자분께서 출제위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출제위원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112 치안종합상황실 관련해서 출제를 하시려면 이번에 7월 24일에 전면 개정되었으니까 개정된 내용으로 출제하라고 출제위원분들과 경찰청 관계자분들이 서로 이야기가 됐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규정은 출동 요소 아니죠. 뭐 다 설명할 필요 없고요. 복수 정답 되었으니까. 결국은 과거 규정에 기반한 문제 철저였고 문제가 되었던 이 2번은 현재 규정에 명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해설지를 가장 먼저 올리고 그리고 그 해설지 상에서 34번 이의제기 복수정답 가능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간부 준비하셨던 몇몇 분들이 엄청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문의도 왔고 다행히 여러분들 복수정답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복수정답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말들은 많지만 이번은 실무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건 실무죠. 여러분 문제를 보면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괄호에서 뭐 판례, 실무에 의함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건 조문에 명확히 근거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정답 처리가 맞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5번. 여러분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도요. 기출 플러스 지엽적 부분이 언급된 거예요. 지엽적 부분이 바로 다입니다. 다. 자, 일단 가. 이거 여러분들 기출이죠. 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죠. 이 경우에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라를 볼까요?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 조치를 했다. 태고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 조치 신청하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 조치 청구하죠. 이때 임시 조치의 청구는 응급 조치를 한 때부터, 여러분 응급 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긴급 임시 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죠. 참 말장난 많이 해놨죠. 경찰학의 대표적 특징 틀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려운 게 답니다. 다. 자, 유죄 판결, 선고유예 제외했습니다. 이수명령, 수강명령 200시간 범위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강명령 언제 하나요? 형이 만료되기 전에 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이내에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5번 문제, 여러분들 이거 조금 많이 중상급 문제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규 제정법령, 과거에 성폭력 범죄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했던 신상공개 부분, 이게 일원화돼서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거 여러분들 신규 제정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정리 파일, 예상문제, 모의고사 여러분들 100%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가번. 여러분, 신상공개 정보 요건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죠. 나 피의자의 얼굴 촬영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경우 의견 청취 규정 없어요. 자, 신상정보 공개 통지하고 나면 5일 유예 기간 둬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신상공개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죠. O, X, O, O. 잠시만요.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하죠. 아니, 잠시만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포함하죠. 깜짝이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아니죠. 저도 갑자기 급하네요. 빨리 끝내야 돼서. XXOO. 예, 정답은 3번이네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눈이 여러분들 가물가물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7번 봅니다. 청원경찰법. 여러분, 이번 청원경찰법도요, 지엽적인 부분이 조금 언급됐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폐지, 감축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배치 요청 사업장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됩니다. 답은 쉽네요. 청원주가 면직했다. 경찰서장 거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권자 누굽니까? 청원주가 징계하죠. 즉 경영주가. 시도경찰청장이 징계 처분합니까? 틀렸죠. 답은
답은 찾기 쉽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1번, 2번, 4번 지문이 조금은 지엽적으로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38번도 좀 많이 지엽적 부분이었어요.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 법 적용하죠. 인도 제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제외한다. 여러분들,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참 지엽적으로 출제했습니다. 2번. 여러분, 범죄인이 인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네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의 인도 심사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범죄인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다. 맞죠? 아, 정말 출제위원분들 이번에 범죄인 인도법 참 지엽적 조문에서 냈습니다. 3번. 여러분, 3번의 핵심은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4가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5가지 중에 제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4가지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시효의 완성, 그 다음에 인도 범죄와 관련하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인도 범죄 외의 범죄, 이거 여러분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죠. 포인트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4번. 여러분, 4번은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거꾸로 됐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 38번 문제도 지엽적 지문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9번입니다. 여러분, 39번은 몇몇 강사님들 분의 요약서 위주로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거의 없을 거예요. 교통안전규제권자거든요. 가 경찰서장,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시장 등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위임은 하죠. 고속도로는 여러분들 무조건 경찰청장이죠. 정답 1번이죠. 포인트를 잘 찾았으면 39번 문제는 엄청 쉬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서유지선. 여러분, 제가 모의고사에서 엄청 냈죠. 여러분, 특히 1번은 제가 엄청 강조드렸습니다. 띠, 방책, 차선, 경계포지를 질서유진이라고 하는데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 여러분, 여기서 경찰관을 배치한다라고 했죠. 맞죠? 경찰관이 경찰관에게 띠 등을 가지고 줄지어 서 있어라. 이건 아니잖아요. 경찰관을 배치한다라는 것은 서로 팔짱 끼고라는 이야기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경찰관이
띄엄띄엄 띠등을 가지고 서 있는 거, 이건 여러분들 질서유지선 가능하고, 경찰관이 서로 팔짱 껴서 사람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은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2번, 질서유지선 설정 사유입니다. 참가자 일반인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3번, 장소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는 원칙은 서면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도 알릴 수 있죠. 여러분, 질서유지선은 무조건 외곽에만 설정되어야 됩니까? 내부도 가능하다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 40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1번부터 40번까지 모든 지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소 중상급, 헷갈릴 수 있는 문제, 40문제 중에 그나마 어렵게 보이는 문제가 이 6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5점 이상은 합격권, 80점 이상은 가능권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깊이 있는 공부로 실력이 꽤 높으신 분들은 이 6문제 중에서도 더 맞추셨겠죠. 그래서 제가 설정한 것이 85점 이상이 합격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이번 74기 경찰 간부 경찰학이 제법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될 게 변별력을 추구했습니다. 지문을 읽고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난이도가 평이한 문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게끔 만드는 문제가 이번에 대거 배치되었고, 그리고 함정 포인트가 꽤 많았습니다. 또한 지엽적 조문이 꽤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향후 꼭 꼼꼼하게 지문을 읽고 함정 포인트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로지 경찰 간부 시험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휴식, 리프레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시험이 끝난 이후에 8월 17일인가요? 2차 순경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계속 공부 이어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간부시험 준비자든 순경시험 준비자든 이번 74기 경찰간부 경찰학 서진호 선생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렸던 해설지 총평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응시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향후에도 여러분들의 건승과 합격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